OTT 시대의 새로운 발견, 아베마 ABMA와 일본 드라마의 현주소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콘텐츠의 양이 방대해지면서 기존 방송국 드라마와는 결이 다른 새로운 작품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작품이 바로 스캔들 EV입니다. 보통 일본 드라마라고 하면 후지TV나 TBS 같은 지상파 방송국의 제작물을 떠올리기 쉽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아리스인 보더랜드 같은 대형 자본이 투입된 작품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일본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베마 ABMA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플랫폼의 특성상 공중파보다 소재의 제약이 덜하고 표현 수위나 연출 방식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시도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일본 드라마를 섭렵해왔지만 이처럼 낯선 플랫폼의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나는 것은 마치 숨겨진 보석을 찾는 듯한 신선한 즐거움을 줍니다. 낯선 배우들이 주는 현실감과 거리감 그 사이 일본 드라마와 영화를 꽤 오랫동안 즐겨봐왔기에 웬만한 작품에는 얼굴이 익숙한 배우가 한두 명쯤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유명한 조연이라도 눈에 띄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스캔들 2부는 주연부터 조연까지 제게는 무척 낯선 배우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후지바사키 코우나 가와구치 하루나 같은 이름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극중 배역이나 스타일링 때문인지 혹은 제가 알던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인지 처음에는 누가 누구인지 매칭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낯설음은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이는 장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배우의 전작 이미지나 스타성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캐릭터 그 자체로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실제 일본 연예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법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묘한 리얼리티가 느껴졌습니다. 일본 드라마 특유의 짙은 색채와 고유한 분위기 이 작품은 시작부터 이것은 확실히 일본 드라마다라는 느낌을 강렬하게 풍깁니다. 한국 드라마가 세련된 영상미와 빠른 호흡,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추구한다면 스캔들 2부는 일본 특유의 다소 정적이고 무거운 공기, 그리고 인물들의 과장된 듯하면서도 절제된 연기 톤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편견일 수도 있지만 일본 콘텐츠가 가진 고유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중견 배우들이 등장할 때 그 특유의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가 더욱 짙어집니다. 조명은 다소 어둡고 인물 간의 대화에는 묘한 긴장감과 예의를 차리는 듯한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출은 화려한 연예계 이면에 감춰진 칙칙하고 어두운 암투를 그려내는 데 있어 오히려 효과적인 장치로 작용하며 극의 누아르적인 색채를 더해줍니다. 기획사가 아닌 사무소, 일본 연예계 권력 구조 드라마의 주 무대는 연예기획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기획사라는 명칭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에서는 사무소 JIMUSHO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단순한 용어의 차이를 넘어 이는 일본 연예계가 가진 독특한 위계 질서와 시스템을 대변합니다. 한국보다 기획사의 입김이 훨씬 강력하고 소속 배우가 사무소의 방침을 거스르기 힘든 구조적인 한계가 드라마 곳곳에서 묘사됩니다. 배우 개인의 역량보다 사무소의 정치력과 로비가 캐스팅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은 한국과는 또 다른 차원의 치열함을 보여줍니다. 배우는 철저히 상품으로 관리되고 사무소는 그 상품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사생활까지 통제하는 일본 특유의 연예 비즈니스 생태계를 적나라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여론, 일본의 스캔들 문화 스캔들 2부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스캔들 관리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사건의 진실보다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여론의 향방이 훨씬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여론은 중요하지만 일본은 그보다 더 나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와 자숙을 강박적으로 요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불륜이나 범죄 사실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해 대중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방송 관계자들에게 폐를 끼쳤다는 사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진실은 상관없다.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극중 대사처럼 이미지를 세탁하고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쇼맨십에 가까운 사과 기자회견을 기획하는 과정은 일본 사회의 메이와 쿠민폐 문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독립한 자의 서름, 거대 권력과의 외로운 싸움 주인공 이오카 사기시 바사키 코우부는 대형 연예 사무소의 그늘을 벗어나 독립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전 소속사 사장은 그녀의 독립을 배신으로 간주하고 집요하게 앞길을 막으려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벌어지는 배우의 스캔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함정일 수 있다는 뉘앙스는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사키는 자신의 사무소를 생존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준비한 신작 드라마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대 자본과 인맥을 가진 전 소속사의 견제 속에서 맨주먹으로 자신의 배우와 회사를 지켜내야 하는 그녀의 처절한 고군분투는 직장인들의 독립 비즈니스 생존기를 연상케 하며 묘한 공감과 응원을 불러일으킵니다. 제작 발표회 직전 터진 시한폭탄, 기자의 은밀한 제안 드라마의 갈등은 신작 드라마의 제작 발표회를 앞둔 가장 중요한 시점에 폭발합니다. 주간지 기자인 히라타 가와구치 하루나 불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평온을 깨트립니다. 사키가 사활을 건 드라마의 주연 배우 후지와라, 칸세이 아사카 항대분의 치명적인 스캔들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연락입니다. 사키는 직접 기자를 만나 담판을 지으려 하지만 기자가 들이민 사진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성공적인 데뷔와 재기를 꿈꾸던 사키에게 이 사진 한 장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회사의 존폐가 걸린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묘사되는 매니저와 기자 사이의 숨막히는 기싸움과 거래 현장은 연예계 뒷면의 어두운 거래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벼랑 끝에 위기관리, 그리고 거짓된 믿음 스캔들이 터지면 드라마 출연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위약금과 회사의 신용 하락까지 감수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사키는 이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 뛰기 시작합니다. 당사자인 칸세이 배우는 호텔에는 갔지만 정말 잠만 잤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키는 배우의 말을 믿기로 하고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배우의 부인까지 동원하여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부간의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불륜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전략을 짭니다. 이는 일본 연예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가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의 동정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이면서도 고도로 계산된 미디어 전략입니다. 설상가상 과거의 망령이 덮쳐오다 하지만 드라마는 그리 호락호락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론이 잠잠해지고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한 순간 더 큰 파도가 덮쳐옵니다. 칸세이가 5년 전 19세 미성년자와 술을 마셨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폭로된 것입니다. 단순히 성인 남녀의 스캔들이라면 사생활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게다가 주간지는 결정적인 증거 사진까지 공개하며 사키와 칸세이를 완벽한 사면초가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믿었던 배우에게 배신당했다는 허탈감과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사키가 겪는 심리적 압박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72시간의 타임 리밋, 짧지만 강렬한 질주 스캔들 2부는 드라마 방영 시작 전까지 남은 72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스캔들을 해결해야 하는 미션 중심의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 6부작이라는 비교적 짧은 분량 덕분에 전개 속도가 매우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소재나 연출에서 다소 올드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시간 제한이 주는 긴박감이 이를 상쇄하고 남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쉴 새 없이 터지는 사건들과 이를 수습하려는 주인공의 두뇌 싸움은 시청자들에게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가볍게 정주행하기에 최적화된 드라마이며 일본 연예계의 뒷모습과 위기관리 크라이서스 매너지먼트라는 소재에 흥미가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즐길만한 킬링타임용 수작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